개 군사 협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입씨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디까지 파헤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례로 두 분 연결하죠. 먼저 여당으로 갑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었는데 예. 결국은 이 비밀 군사 협정으로 이 진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 개입 조항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군사 협정을 비밀 내에 맺었다. 큰 얼개가 이거인 것 같은데 의원님도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진실이 이거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겁니까? 예,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더 추가로 밝혀야 되고 파헤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제는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비밀 군사협정 이렇게 돼 있지만은 네. 이 내용을 보면은요. 네. 이 중동에서 이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네. 우리도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게 네. 협정입니다. 예. 이게 사실상의 이제 상호 방위 조약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그 수준이 높은 네. 그런 그 군사동맹 관계인 것인데요. 네. 문제는 이런 정도의 군사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비밀로 맺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국민의 사실 바로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네. 그런 또 문제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비밀로 맺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죠. 제가 의원님, 제가 진실을 예. 더 파헤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예. 자, 이 비밀 군사 협정은 이명박 정부 때 맺어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 공세가 나왔을 때 청와대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예. 세 번째 설명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박근혜 정권 중후반기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수습이 필요했다라는 요지의 발언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예. 당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중후반 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이 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맺어진 협정인데, 네.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계속해서 이행을 요구했는데, 네.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문제에 대한 아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행을 하지 않은 게 자동 개입 조항과 관련된 이행 사항이었습니까? 그것을 이행할 수가 아마 박근혜 정부도 이행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조약 수준이거든요.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이명박 정부 때 맺었던 비밀 협정에 따라서 군사 파병을 요청을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파병 목적이 가령 이제 아크 부대처럼 훈련 목적이나 무슨 공병 건설 이런 정도의 목적 같으면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전투부대 파병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유사시에 이 전투부대나 이게 이제 개입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국회 비준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헌법에 아예 못이 박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아무튼 그런 일이 박근혜 정부 중후반에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서 파병 요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걸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고 결국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란 말이죠. 언제 사실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지역인데
이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가 그 전쟁에 개입해야 되고 휘말려야 된다고 하는 조항을 가지고 네. 국민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덮어야 됩니까? 아니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체결한 부분들은 규명을 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될 건 내부적으로 분명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외교적으로 이걸 좀 순리적으로 어떻게 다시 좀 수정하고 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한국의 현실들을 좀 반영해서 네. 실질적으로 좀 그걸 보완해 내느냐 이건 또 외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지금 해결돼야 됩니다. 물론 연동이 돼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 헌법 위반이고 뭐 법률 위반일 수도 있으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 행위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외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대로 물을 수도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묻는 건 물어야 되고요.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될 건 정확히 물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야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충분히 그 수긍이 가능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지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좋았던 결혼 생활이 문재인 정부 때 안 좋아진 이유를 밝혀야겠다. 또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자유한국당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이미 지금 아직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확인했을 때 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던 문제들이고 이 문제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은 좀 제대로 잘 수습을 할 거냐. 네. 사실 이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실직고하고 좀 사죄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지. 네. 이걸 가지고 지금 공격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차관을 지낸 분인데요. 백승주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김경협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MB 정부 때 맺어졌던 이 비공개 협정이 박근혜 정부 때 이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상당히 항의를 했고 이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 차관 지내셨잖아요, 의원님. 근데 저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네.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럼요. 6월 7일에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라이안 아랍의 왕세자하고 25분간 통화를 합니다. 네. 양국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에 있고 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이야기까지 해요. 제가 특전사가 아랍에미리에 가서 교육도 잘 시켜주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특전사 출신이다. 네. 이런 말씀 따고 굉장히 극도로 좋았던 네. 최고로 좋았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네. 9월 5일에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다가 아랍에미리에 보낸 군을 파견을 연장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네. 그 서류에도 양국의 협력 관계 매우 좋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문제는 9월 6일부터 12월 10일에 임명수 실장이 갈 때 그 사이에 뭔가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정부와의 관계가 뒤틀렸고 큰 탈이 났던 거죠. 이제 수습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네네. 그 탈이 난 시점이 9월 6일부터 12월 10일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가고 또 SK 최태원 회장이 우리 비서실장을 만나고 의원님 탈이 난 시점이 있는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 때 이행을 못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책임 전가고요. 부도덕하다. 의원님 잠깐만 그러면 이건 사실관계 확인까지 좀 나눠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이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형 당시 국방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 인정을 했으니까 비공개 협정을 맺었고 협정 내용에는 자동 개입 조항까지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의원 잠깐만요. 김경협 의원의 주장은 이 협정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 중후반기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군사 파병에 준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걸 도저히 이행할 수가 없었다. 이 문제부터가 시작이 됐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일이 아예 없었습니까?
예, 제가 차관할 때 2014년에 네. 제가 아랍에미레를 방문해서 차관회의를 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차관했던 분이 지금 아랍의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분위기 좋았고요. 네. 그게 사이가 나빴으면은 그 박근혜 정부 때 원전 운영권 약 496억 달러, 500조 정도를 우리가 계약을 하거든요. 네네. 사이 나쁜데 그렇게 큰 계약을 할 수 있었겠어요? 박근혜 정부 때 아랍과 그 우리 대한민국과의 어떤 관계는 약속 이행 문제로 네. 그렇게 제가 있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국방 차관을 지내신 게 2015년 10월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뒤에 원전 운영권의 계약도 2016년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아랍과 앞에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가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점은 분명히 9월 6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알겠습니다. 뭔가 뒤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비공개 협정을 맺은 것은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행위라고 보십니까? 이제 MOU를 체결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그 외교부의 조약가하고 법제처 또 국방부 갖고 있는 법무관리관실하고 국내법과의 충돌, 법과 충돌 이런 걸 따집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그 언제 2009년에 MB 정부 때 맺은 군사협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공개하지 않은 협정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밝혔기 때문에 장관이 밝혔으니까 사실일 걸 보고요. 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상업적 거래를 할 때 상업 이해에 관련된 국가 간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절충 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절충 교육에 어떤 국방 협력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93년에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의 떼제베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해요. 네. 당시 김정삼 대통령을 만나서 외 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그 고속철 수주를 하려고 하죠. 네. 국가 간의 거대한 상업적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과 다른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교역을 한 거,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절충 교육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원전 계약과 군사협력 부분에서 절충됐던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자동 개입 조항까지 들어간 비밀 협정은 문제가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국가의 또 비밀 협정이 있었고 제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은 모르겠어요. 야당 의원들 그걸 다 본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아니 보면은. 이거는 김태형 당시 국방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길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어떤 표현으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을 맺을 때는 국회 비준을 받을 때는 국가 재정의 부담이 크든가 또 거기에 또 안보상의 큰 그 부담을 지울 때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파병을 할 때 아크 부대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다 받아서 보냈고 그게 매년 비준 동의서 요구하면 비준을 해서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가급적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의원님. 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 비공개 협정 말고 박근혜 정부 때 맺은 비밀 협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비밀로 분류된 것을 국회의원에서 함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국회에다가 국회 의정 활동 차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2013년에 맺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건 제가 비공개로 분류된 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 갔었고 국회에다가 저희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하려고 보니까 없다고 저한테 일단 밝혔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현재 저한테. 김종대 의원의 주장 자체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아니요. 그쪽에 보낸 자료하고 저한테 보낸 자료가 똑같은지 아닌지 저한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계속 공세를 펴왔는데요. 여기서 그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칼툰 행정청장이 와서 그 아랍과 대한민국과의 협력 관계가 계속적으로 발전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크게 손상되지 않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이해를 했는데 그러나 9월 5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갔고 왜 뒤틀어지는 것에 대한 의혹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 또 여기에 대해서 흔결히
고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서 그래서 이런 의혹은 해소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러니까 마무리하겠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토론을 준비하면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괜찮다고 봅니다. 의혹을 알겠습니다. 제기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해소를 해야죠. 네,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었고요.